1976년 망망대해를 시속 550km의 속도로 날아가는 정체불명의 괴물체가 미국의 첩보위성에 포착됩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그야말로 발라 뒤집혔습니다. 지금 뻗바다 위를 이런 속도로 달리는 물건은 보지도 못했을 뿐더러 발견된 장소가 구소련의 카스피해였기 때문입니다. 괴물체의 길이는 무려 100m에 달했는데요. 소련이 UFO를 발명해낸 건 아닐까 싶어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바짝 긴장했던 일대의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정체가 밝혀지기까지 카스피해의 괴물이라 불리며 서방 국가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군사기밀TV입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카스피해의 괴물의 정체는 당시 옛 소련이 개발한 위그선이었습니다. 1965년 군사용으로 최초 개발된 것을 시작으로 배수량 550톤, 최고 시속 550km에 달하는 괴물배가 10년 만에 완성된 것이죠. 배라고 부르기엔 해면 위를 떠서 다니니 배의 범주에 들지 않았고, 비행기라 부르기에는 고도가 너무 낮았습니다. 위그선은 1990년대 후반 국제해사기구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해 선박으로 공식 분류됩니다. 고도 150m 이하로 움직이는 기기는 모두 선박으로 분류한 것인데요. 적당한 분류인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에크라노플란 같은 구소련의 괴물, 위그선들은 위급하다 생각되면 최대 2km까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그선은 해면 효과를 이용해 적은 연료로 장거리를 나는 배와 비행기의 중간 형태입니다. 배의 비행기처럼 빠르게 달릴 수 없는 것은 수면과 마찰이 크기 때문인데요. 위그선은 물 위에 살짝 떠서 물 표면에서 내는 양력, 즉 해면 효과를 이용하는 원리입니다. 적은 연료로도 멀리 빠르게 갈 수 있는 것이죠. 물 위뿐만 아니라 얼음 평지, 계단까지 450km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죠. 위그선은 핀란드에서 최초로 탄생했고, 러시아, 미국, 독일, 중국 등에서도 위그선 제작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높은 바다에서 운항하는 위그선은 상용화에 성공한 나라가 아직 없습니다. 그나마 소련의 에크라노플란 정도가 실제 사용된 정도죠. 그럼에도 위그선을 향한 군사 강국의 집착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에서 눈에 불을 켜고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죠. 1980년대까지 위그선은 구소련의 독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KM에 이어 1972년 제작된 올리오노크는 140톤급의 중형급이었지만 최대 탑승 인원은 140명, 최고 시속은 400km에 달했죠. 미사일을 장착한 후는 육중하고 웅장한 외형이 인상적입니다. 길이 74m에 시속 550km로 달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스펙을 갖고 있죠. 러시아 흑해함대에 실전 배치되기도 했지만 안전상의 문제로 잔잔한 호수나강에서 운행했다고 합니다. 한편 얼마 전 러시아 카스피해에 한 해변가에 정박된 거대한 물체가 포착되어 군사 전문가들이 깜짝 놀랐는데요. 버려진 위그선인가 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니 초음속 미사일로 무장한 위그선이었습니다. 군사무기로 활용할 계획을 버리지 못한 거죠. 러시아가 왜 이토록 위그선에 집착을 하는지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우리나라 영해에서 200km의 거리를 완주한 위그선이 탄생했는데요. 그것도 바다가 험난한 울릉도에서요. 울릉도가 날씨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곳이라는 건 대부분 아실 겁니다. 울릉도에서 독도를 가는 건 오죽하면 3대가 덕을 쌓아야 갈 수 있다는 말도 있죠. 그 어렵다는 위그선 개발과 시운전을 한국이 성공하자 원조국가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위그선과 관련된 러시아와 한국 간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초 러시아는 한국에서 빌린 30억 달러의 부채를 시일 내에 갚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봉착합니다. 러시아 정부는 고민에 빠집니다. 고민 끝에 부채를 갚는 대신 군사기술을 제공하기로 하죠. 위그선이 바로 그 당시 러시아가 제공한 군사기술 중 하나입니다. 기술 이전을 하더라도 개발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고 제공한 것인데요. 그로부터 긴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끈질긴 한국인들은 결국 자체 개발과 세계 최초 상용화 성공까지 이뤄낸 것입니다. 1993년에 러시아로부터 기술 전수를 받은 한국은 1996년 한국기계연구원이 국내 조선 업체와 공동으로 시제품 갈매기 1호를 개발해내게 이릅니다. 2002년에는 한국해양연구원과 국내 벤처기업이 최대 출력 100마력의 4인승 위그선을 제작해 시운전에 성공한 경험이 있고요. 작년에는 아론피 해상박산업이 여객 수송용 8인승 위그선을 완성해 내년부터 포항과 울릉도를 오가는 노선을 취한할 예정입니다. 지난 13년간 500억 원의 연구비를 투자한 결과였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위그선으로 손꼽합니다. 위그선 내부에는 듀얼 조종 시스템과 비행 기록 장치, 자동 소화 장치, 레이더 위성 통신기 등 각종 안전장비가 탑재되어 있죠.
상용화가 된다면 앞으로 연안 여객 수송용을 비롯해 군사용, 해양경찰 구조용, 응급의료선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업용 개발 성공이다가 아닙니다. 러시아의 사례처럼 위그선은 군사용으로 활용 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아론비 행선박산업의 조현욱 대표는 아시아에서 이름난 방산중개업체에서 활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 어디 내놓아도 팔 수 있는 무기체계를 발굴하던 중 해상작전 수색구조, 감시정찰이 가능한 위그선에 대해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한국의 해상안전을 지키는 군사무기로서의 위그선을 일찌감치 알아본 것이죠. 실제로 잠수함 작전용 헬기인 링스와 비용 효율을 따져보면 위그선의 압승입니다. 헬기는 구매 비용만 700억 원 선인데다 1시간 운용 비용만 해도 500만 원을 웃돌죠. 위그선은 구입비는 70억 원선인데 1시간 운용 비용도 일십 정도입니다. 이 밖에도 위그선의 장점은 많습니다. 우선 프로펠러 수송기급 속도인데도 선체 동요가 적어 안정감이 우수합니다. 시속 수백 킬로미터 이상의 빠른 속도를 내는데도요. 게다가 제작 비용이 항공기의 절반 수준이며 지면 효과 때문에 수송기보다 월등한 연비를 자랑하죠. 복잡한 공항 대신 항구를 이용해 운송할 수 있어 부대 비용도 적습니다. 기반 시설이 딱히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많은 화물을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운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단점도 명확합니다. 먼 바다로 나갈 경우 파도가 10여 미터쯤 치는 악천후는 그리 드문 편은 아닌데요. 위그선을 많이 봤습니다. 수면과 맞닿는 부분의 마찰이 너무 크면 수면과 강하게 충돌하거나 공중에서 뒤집힐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 문제점 때문에 위그선 상용화는 오랜 시간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서 상용화가 가능한 위그선을 만들어냈다고 하니 다른 나라들의 눈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한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들도 최근에 다시 위그선에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관련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한 데다가 실수요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싱가포르의 위제넉스사는 독일에서 개발한 에어피시파를 도입했는데요. 수면 위에서 6m의 높이에서 최고 시속 150km로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섬 지역 투어와 해안 경비 분야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하죠. 독일은 발트해에서 관광용 운항을 목표로 한 80인승 위그선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미국의 보잉사는 초대형 위그선 제작을 위한 헬리콤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수송을 목적으로 4개의 터보 프로펠러 엔진을 장착한 조감도를 선보였었죠.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은 더욱 새롭고 혁신적인 운송수단에 대해 고민합니다. 이전에 소개해드린 비행기보다 빠른 기차인 아이퍼튜브도 그런 맥락인데요. 위그선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에서 친숙한 운송수단이 되길 기원해봅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군사기밀TV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